대한민국 사람들의 술사랑은 가히 대단합니다. 요즘에는 다소 줄어들었지만 90년대만 해도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인당 주류 소비량 1, 2위를 다투던 나라였습니다. 자랑을 할 만한 순위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술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순위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최애주류는 당연히 소주입니다. 소주는 대한민국 전체 주류 소비 중에 늘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주입니다. 소주는 식사부터 회식, 잔치 등 모든 자리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는데요. 그 소비량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주류 소비량을 측정하는 드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주는 20년 연속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에 기록될 정도입니다. 이렇듯 누가 뭐라고 해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주는 대한민국 주류계에서 부동의 최고 위치를 지키고 있었지만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던 주류는 아니었습니다. 쉽게 마시기에는 다소 높은 도수와 강한 향 그리고 낮은 인지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소주가 전 세계인들을 취하게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소주가 어느 정도 성장했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소주의 전 세계적인 인기는 숫자로 바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소주 회사인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액은 1억 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6%, 2019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각 지역별로도 일본, 동남아, 미주, 유럽 등에서 고르게 30에서 40% 수출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소주를 즐기는 모습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습니다. SNS, 틱톡에 올라온 소주와 관련된 영상의 조회수는 무려 6억 회를 초과했고 여기에는 소주를 따는 법, 마시는 법 등 소주를 즐기는 방법들도 여러 영상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소주를 마셔보거나 다른 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이 수없이 올라와 있는데요. 심지어는 소맥을 만드는 방법을 외국인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영상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와인이나 위스키를 어떻게 마시는지 궁금해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했듯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의 소주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마시던 소주가 이렇게 글로벌한 인기를 끌게 되다니 새삼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런 소주의 양적, 이미지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BTS, 기생충 등 한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인기를 끌고 있는 K 콘텐츠 속에는 소주를 마시는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소주에 관심이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소주에 관심을 가지고 소비를 하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소주를 마시고 즐기는 문화에 대해 다시 관심이 생기는 것이죠. 문화와 소비가 연결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 것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주의 성장에 배경에 한류가 있는 것은 맞지만 단순히 한류에 의존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주 회사들 역시 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요. 우선은 대한민국의 소주의 포지션을 잘 설정했습니다. 병의 형태, 양, 가격 등을 잘 설정해서 맥주 같은 저도수산 주류보다는 세고 비싼 술이지만 위스키나 보드카보다는 저렴하고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한 술의 포지션을 잡아 많은 외국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 한때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과일맛 소주를 적절히 잘 활용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수가 세고 향이 강한 일반 소주를 내놓기보다는 도수도 낮고 향이 부드러운 과일향 소주를 메인으로 내세우면서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 낮은 한국 소주를 알리기 위한 대대적인 마케팅입니다. 최근 영국에서 벌어진 영국의 대표 뮤직 페스티벌인 APF의 모습입니다. 영국인들이 음악을 기다리면서 진로 전용 부스와 바에서 소주를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3대 버거라 불리는 어니스트 버거에서는 햄버거와 소주를 같이 파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해 관심도와 매출을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소주 회사들은 어렵게 온 수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제품의 퀄리티, 가격, 차별화 전략, 마케팅 등을 고민하며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주의 전 세계적 인기를 설명하려면 꼭 살펴봐야 할 나라가 한 곳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과거 한일 무역 분쟁 당시 일본 연예인이 한 방송에서 한국인들에게 일본 맥주를 팔지 말자. 한국인들은 일본 맥주에 환장해 있어서 일본 맥주를 못 먹게 하면 고통받을 것이다. 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망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고 열 받긴 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은 그때까지 일본의 맥주, 사케 등의 일본 주류 수입은 아주 많았고 대한민국의 주류 수출은 조금 미진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역 분쟁 사건 이후 대한민국 사람들은 노 재팬을 선언하면서 일본 제품들의 소비를 철저히 멈추었고 일본의 주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역 분쟁으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술과 대한민국의 술은 양국에서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편의점에는 여전히 일본 맥주는 진열조차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소주는 일본에서 말 그대로 일본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일본으로의 소주 수출액은 작년 약 300억가량으로 최근 3년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고, 부산 소재 소주회사 무학의 좋은데이의 일본 판매량은 2019년 120만 병에서 2020년 150만 병, 2021년 400만 병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에 맥주가 없어져도 별 영향이 없이 잘 살고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의 소주는 하나의 중요한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최근 소주의 급성장은 한국 드라마의 재유행 덕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 일본인들은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같은 요즘 드라마에 다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 드라마들에서 주인공들이 소주를 마시면서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많아 이 드라마를 본 일본의 청년들이 한국 소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참이슬 광고 영상입니다. 한국 드라마로 배우는 연애 지침서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한국 드라마의 중요한 부분들을 적절히 묘사하는 와중에 소주를 광고하는 영상이었는데요. 이 영상이 일본에 공개되자마자 일본 내에서는 엄청난 반응과 함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드라마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는 일본 청춘들을 제대로 사로잡은 것이죠. 일본 유령 매체인 아사히 신문은 소주야말로 인생의 비애와 애증을 표현하는 한국 드라마의 명조연이라고 하면서 드라마, 영화 등의 K 콘텐츠가 일본 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끌어올리고 그 과실을 한국 회사들이 따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수출 전략이라고 평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의 소주의 인기는 대한민국 주류 회사들의 차별화 전략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주류 업계에선 과일 맛 소주 중심의 마케팅이 일본 시장 공략에 먹혔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소주라고 부르는 일반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17, 18도인 반면 과일 맛 소주는 13도 정도이고 향도 과일향으로 아주 부드럽습니다. 대한민국 드라마를 본 일본의 젊은 소비자들이 한국의 주인공들처럼 소주를 마시고 싶어도 독해서 힘들었는데 낮은 도수와 부드러운 향을 가진 과일 맛소주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워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된 것이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소주가 전 세계로 수출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주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데는 대한민국 문화의 힘이 컸습니다. 소주 회사들이 소주를 팔겠다고 전 세계에 마케팅을 하거나 나라의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한들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다면 소주 수출의 급성장은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를 외국인에게 전달하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한껏 끌어올리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되어 대한민국을 소비한 것, 이것이 그 어떤 마케팅, 정책보다도 훌륭한 전략인 것이죠. 이상 노커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